자, 이번 시간은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죠. 자, 기출문제 10번부터 봅니다. 10번 문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죠? 옳은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26회죠. 가장 최근 문제예요. 이 문제 보시면서 만약 올해도 포트폴리오 나온다면요, 이만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돼요. 자, 문제 봅니다. 1번요. 옳은 것은. 자,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맞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틀렸습니다. 자, 2번과 3번은요. 상관계수를 묻습니다.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죠. 다른 말로 다른 방향, 상이한 방향입니다. 2번요. 투자자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요.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양의 값입니까? 음의 값입니까? 음의 값이죠. 마이너스가 되죠. 틀렸고요.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두 군데가 틀렸네요. 다른 방향이면 음의 값이 되고 분산 효과는 커진다. 틀렸습니다. 4번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답은 쉽게 나왔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포트폴리오 편입 때는 투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자,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가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B자가 빠졌죠. 틀렸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묻네요. 역시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26회 때 이론 문제가 돼요.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한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은 복리 방식일까요? 달리 방식일까요? 복리 이자죠. 복리 계산 맞습니다.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자,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원리금 상환 저당 상수 맞습니다. 3번요.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자, 밑줄입니다. 모으기 위해 밑줄. 매월 말 불입한다. 불입 밑줄. 모으기 위해서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무슨 계수죠? 감채 기금 계수죠. 따라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틀렸죠. 감채 기금 계수가 되겠습니다. 틀린 답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자, 매월 말 50만 원씩 밑줄 하세요. 얘가 뭐죠? 매월 말 50만 원씩. 그러면 매월 같은 금이니까 연금을 말해요. 연금 나왔죠. 이것이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현재 가치 밑줄. 합치면 뭐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의 역수가 뭐죠? 저당 상수죠. 따라서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가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요. 1이 된다. 맞습니다. 이때 잔금 비율에서 잔금은 무조건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를 쓰게 됩니다. 틀린 답은 3번 틀렸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문제 16번과 18번 볼게요. 16번도 좋은 문제고요. 18번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바로 영업수지 계산인데 흐름 한 번 더 확인해서 볼게요. 자, 영업수지 계산은 먼저 가능조수득이었어요.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죠. 까지가 유효조수득. 다음에 영업 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빚값자 부채 서비스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자, 그러면 16번은 이런 문제인데요. 16번 같은 문제도 잘 나옵니다. 문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25일 때 나왔으니까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의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이거 묻잖아요. 유효 총소득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목.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개수를 찾아봐라는 말입니다. 한번 질문 볼게요. 임대료 수입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가능 소득할 때 임대 금액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임대료 수입은 가능에 포함되니까 5가 되고요. 영업소득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여기서 구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자 상한액은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이자는 어디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가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니까 이거 바로 원금 더하기 이자가 돼요. 따라서 이자 비용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됩니다. X가 되고요. 다음에 영업의 수입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바로 기타 소득이 바로 영업의 수입이죠. 들어갑니다. O가 되고요. 영업 경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니까 해당 안 됩니다. 다음에 감가상각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순대감이 하니까 세금은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포함되는 거 항목 몇 개? 1개, 2개. 정답 2번 2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로 그치면 안 돼요. 자, 지금요. 잘 보세요. 유효 총수로 들어가는 항목은요. 1개, 2개잖아요. 문제를 활용하세요. 이 문제가요. 자, 예를 물었는데 이제는요. 순영업소에 들어간 건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되시겠어요? 다음에 문제가 세전 현금 수혜를 몇 개 들어간다? 1개, 2개, 3개, 4개 들어가요. 되시겠죠? 문제 만들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효를 물었지만은 순도 묻고 세전도 물어요. 순용수록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문제로 거치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자꾸 응용하셔야 됩니다. 정답 2개입니다. 이 문제 잘 나와요. 18번입니다. 계산 문제죠.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가?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면요. 생각 없어요. 손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아주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묻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 묻습니다. 숫자 다 넣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넣어줘요. 가능 총소득이 4,800이죠. 그래서 얘가 4,800입니다. 그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치가 몇 프로입니까? 5%죠. 5%면 얼마가 돼요? 240만 원이죠. 기타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까지가 유효조수득. 얼마가 돼요? 4,560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가 얼마 나옵니까? 세 번째 줄. 240이죠. 경비를 240 빼자. 그러면 4,320이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옛날에는요. 숫자가 차례대로 나오다가 지금은 경비가 차례대로 나옵니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 나왔지? 25회죠. 이때부터는요. 차례대로 안 먹고 막 섞어서 물어요. 요 점을 유의하세요. 처음에는요. 차례대로 주다가 지금은요. 경비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합친 것인데 자료 보니까 원금 따로 이자 따로 나왔죠. 원금이 얼마예요? 200. 이자가 얼마? 800. 합하니까 얼마? 1000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험은요. 원리금을 1000 줄 수도 있고 따로따로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1000 빼니까 얼마? 3,320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계산하자. 서로서는요. 순대감이 기억나시죠? 순대감이. 그러면 순영어 소득이 4,320입니다.
대체순환금 자료가 안 나와 있죠. 감가가 얼마예요? 200. 이자가 얼마? 800이잖아요. 그러면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000만 빼면 되죠? 3,320입니다.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이 몇 프로예요? 20%. 따라서 곱하기 0.2 해주면 돼요. 664만 원이죠. 자, 그러면요. 순대감이 말고 또 암기했죠. 세대원감. 기억나십니까? 세대원감. 세대원감 해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입니까? 3,320. 대체순환금 없잖아요. 원금이 얼마? 200이죠. 감가가 얼마? 200이잖아요. 그러면 과세 금액이 얼마 납니까? 똑같이 3,320이 나와요. 따라서 항상 과세 금액은요. 순대감이 하나, 세대 원감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번거로이 가지 마시고요. 그냥 순대감이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세가 664만 원 나왔잖아요. 빼주면 돼요. 세후가 얼마 나죠? 2, 6, 5, 6입니까? 정답 2,656만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8번 문제는요. 결론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과세. 이 문제가요. 거의 경년제로요. 계속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안 나왔거든요. 원래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생각 없이 손이 먼저 이렇게 쭉 나가야 됩니다. 다만 원래 또 나온다면요. 숫자가 차례대로 안 나와요. 막 섞어서 묻거든요. 섞어서 물어요. 아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보고요. 다음에 예상문제 넘어가죠. 예상문제. 예상문제는요.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30번 볼게요. 다음 중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는 피할 수 없으면 뭐죠? 체계적이죠. 틀렸네요. 후자 피할 수 있으면 무슨 위험? 비체계적이죠. 바뀌었습니다. X가 되고요. 1번 지문도 잘 나오지만 더 잘 나오는 게 2번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최선의 포트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죠. 그래서 B자가 빠졌죠? X입니다. 3번요.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상이한 추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 투자가 좋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 틀렸고요. 5번요.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 순위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모두 연결한 곳이다. 이걸 다 연결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아니고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의 설명입니다. 무차별 곡선 틀렸죠.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32번요. 다음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 보겠습니다. 기업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즉 분산 투자를 할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OX. 맞죠? O입니다. 이때 불필요한 위험은 어떤 위험을 말하죠?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말해요. 맞습니다. O가 되고요. 니은번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의 합리적인 형태는 위험 중립적 태도 틀렸죠. 위험 혐오적 태도죠. 위험 혐오적 틀렸습니다. 이어서 위험 중립적 또 틀렸죠. 위험 혐오적인 투자의 합리적인 목적은요. 효용의 극대화였습니다.
따라서 D번 지문은요. 위험 중립적을 위험 혐오적으로 모두 바꿔야 됩니다. 틀렸고요. D번 비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있는 위험 맞죠? 피할 수 있으면요. 전체 부동산이 아니고 개별 부동산. 전체가 아니죠.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입니다. X가 되고요. 리얼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고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 틀렸고요. 미연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황에 즉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자산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다?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이죠. B자가 빠졌죠? X입니다. B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 분산 투자가 좋다. 아니죠. 유사한 추세가 아니고 상이한 추세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1개만 맞고요. 나머지가 모두 틀렸죠. 틀린 것 5개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33번요. 좀 복잡한 문제예요.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묻습니다. 그리고 표가 나와요. 자, 빌딩 ABC가 나와요. 총 1,000억을 투자한 펀드가 있죠. 1,000억입니다. 가격 나와요. 수익이 나오고 다음에 위험이 나와요. A는 가격이 얼마예요? 200억. B는 300억. C는요 500억. 합해서 1,000억이 되고요. 수익 불러줄래요? A는 몇 프로? 6%. B는 10%. C는 12%. 위험 불러서 A는 4%. B는 7%. C는 10%요. 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따로 묻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권 문제예요. 그래서 표도 다 분석해야 되고요. 5개 다 물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일단 스킵하고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하나씩 다 따지면 되게 좋은 문제고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 묻습니다. 1번요. 자,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연 10.5%이다. 계산해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뭐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확률 볼까요? 1,000억인데 200원 몇 프로? 20%, 0.2가 되고요. 300억은 30%, 0.3이 되고, 얘는 50%죠? 0.5가 돼요. 그대로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또 확률 수익률. 또 확률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10.2%가 나와요. 10.2%. 따라서 10.5% 틀렸고요. 10.2%입니다. 2번요. 빌딩 A는 빌딩 B보다 고위험이고 고수익의 부동산이다. 볼까요? A와 B를 비교합니다. 자, 어느 게 수익이 더 높아요? B가 높죠. 얘가 수익이 높아요. 위험은 어느 게 더 높다? B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B가 뭐지? 고수익과 고위험이고 A는요. 저수익과 저위험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고가 아니고 A는요. 저위험과 저수익입니다. 바로 틀렸고요. 3번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연 10%이면 이 투자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자, 풀어볼까요? 세 번째입니까?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가 있죠? 10%죠. 앞에서 기대 수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0.2% 나왔잖아요.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하죠. 예. 따라서 투자를 안 할 것이다. 틀렸고요. 투자를 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4번요.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1,000억 갖고요. A, B, C를 샀잖아요. 근데 한 개 더 편입한대요. 그러니까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요. 한 개 더 사자. 그래서 빌딩 D까지 4개를 추가로 편입시킨대요. 자, 투자 항목이 한 개 더 늘어나면요. 그만큼 자, 체계적 위험은 증가됩니까? 피할 수 있는 비체계 위험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감소되겠죠. 이때는요. 비체계 위험은 작아지게 되고요. 그만큼 총 위험도 줄어든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빌딩 A, B, C 중에서 변이계수가 가장 낮은 투자는 B가 된다. 변이계수 계산 다 해봐야 됩니다. 변이계수. 첫자, 끝자. 첫자가 올라가죠. 위험이 되고요. 끝자가 내려가죠. 수익입니다. 그럼 A, B, C 다 계산해야 됩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자. 자, 표를 보고 불러줄래요. A는요. 위험 얼마? 위험 4. 수익은 6. B는 위험 얼마? 7. 수익 10. C는 위험 얼마? 10. 수익은 12. 이러면 변이계수가 나와요. 계산합니다. 3분의 2죠. 그러면 약 0.67이 나와요. 얘는 암산되죠. 얘는 0.7이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요. 약 0.83이 나와요. 변이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A가 가장 작잖아요. B 틀렸잖아요. B가 아니고 A가 가장 작아요.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겠죠. A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33번 문제는요. 표하고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기출문제입니다. 5번 지문은 제가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거의가 이제 기출문제를 다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올해 시험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된다고요? 예,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는 안 나와요. 자, 안 나오는 근거가 뭐냐? 요 문제가요. 초창기에 자, 그러니까 13, 14, 15, 16, 17 해서 10회 중반 때 그 당시 매년 나왔거든요. 그때 이 표가요. 더 복잡한 표가 매년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유행이 지금은 한물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유행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바뀐 유행이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원래는 안 나오고 연습만 했어요. 많은 걸 연습했으니까 좋은 문제인데요. 일단 유행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유행은요. 교재봅니다. 179페이지 보세요. 자, 179페이지 보니까 24번요. 표가 보이죠? 사업 A, B, C, D. 이 문제 많이 풀어봤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 25번. 또 표가 A, B, C, D 나오잖아요. 이 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은요. 10회 때 중반 때는 이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요. 20회 때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업 A, B, C, D 있죠. 이 표가 아직까지도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딱 보면 기계적으로 문제 풀이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사업 A, B, C, D 되면서 자, 수익 비용 평가 구하고 수익 평가 구해서 순평가, 수익성지수 이 문은 계산 문제가 계속 유행입니다. 자, 얘가 유행이 되고요. 하나 더 요거 있죠. 숫자 전부 다 주면서 세후 과시 이것도 계속 유행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33번 보았고요. 그러면 195페이지 볼게요. 문제 35번입니다. 35번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공식은 일시불의 현가계에서 연금의 현가계에서 저당 상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5가 되고요. 자, 2번은요. 지문이 툭툭 잘 나와요. 연금의 현가계에서는 미상한 저당 잔금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 동그라미. 잔금은 무조건 연금 현가 맞잖아요. 5입니다. 3번요. 감채 기금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가계수다. 맞죠? 5입니다. 4번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이런 식 밑줄. 연금 나왔죠? 이 줄로 계속 불입했을 때 N년 후 밑줄.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죠. 따라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내가계수죠. 내가계수. 틀렸습니다. 틀린 답 4번이고요. 5번 지문 볼게요. 주택 연금을 신청한 경우에 밑줄 아세요? 매기 수령한 연금액 밑줄. 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채 기술을 사용한다. 자, 주택 연금 알아야 됩니다. 주택 연금은요, 이 원리를 말하잖아요. 자, 어떤 노부부가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주택을 1순위 건조당 설정해서요, 주택 연금 받잖아요.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 이때 일시불로 처분해서 이걸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갚아주긴 하면서 매달마다 꼬박꼬박 생활비 다 쓰죠. 자, 요거 묻는 것이 뭡니까? 밑줄 껐잖아요. 매기 수령한 연금, 쉬운 말로 매달 생활비. 요거 묻잖아요. 그럼 이 그림 다시 보게 되면요. 사망할 때 이만큼을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생활비를 불입받습니다. 한 번 더. 원리금을 전부 다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연금을 수령받습니다.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불입받으면 무슨 개수? 감채 기금개수예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39번요. 39번은요. 1억 원의 담보대출을 연이자 8% 고정금리로 2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때 매년 지급할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리금 구할 때 무슨 공식? 저당 상수죠. 저당 상수인데 지문 5개 보니까 저당 상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역수 묻는 겁니다.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바로 답이 나오죠. 4번 보게 되면 역수니까 나누기지.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곱하기 저당 상수. 역수니까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정답 4번요.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일단 표가 나와요. 표만 나오면 이제 계산 문제 느낌이 나죠. 그러면 맨 끝에 뭘 묻습니까? 잔금 비율. 공식도 올리죠. 그러면 자, 잔금 비율은요. 비율이니까 분자 분모가 되고 잔금은 무조건 연금 현가, 연금 현가입니다. 기간 떠올리자. 분모가 무슨 기간? 전 기간. 분자가 남은 기간입니다. 공식 떠올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봅니다. 다음 조건에서 연이자 6% 30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억 원을 융자받았는데 10년 지났어요. 10년 후에 융자 잔고권은 잔금 비율 묻습니다. 그럼 이제 정기간 몇 년? 30년. 10년 지니까 남은 기간 몇 년? 20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넣으면 되겠네요. 분모는 연금 현가 30년 찾으면 되고요. 분자는 연금 현가 20년 찾으면 정답이 납니다. 그럼 표를 보시면서요. 연금 현가 30년이 얼마 나와 있죠? 13점 얼마요? 7648. 다음에 연금 현가 20년이 11.4699. 요거 찾으면 돼요. 정답 1번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주면 참 고마운 문제죠. 그죠? 공식만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42번요.
다음 조건에 맞는 화폐 시간가치 개수를 알맞게 작정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지문 3개 나와요. 기억번입니다. 장래 얼마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뭐? 감채 기금계수. 니은번요. 역저당은 다른 말로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역저당에서 매기간 대부액, 다른 말로 매기간 생활비, 다른 말로 요거잖아요. 매기간 수령할 연금. 그러면 얘가 무슨 계수? 감채기금계수. 그래서 매달 생활비 매기 수령액은요. 감채기금계수예요. D급번요. 감가 수정 방법에서 상환기금법에 의한 매년 감가액이다. 자, 상환기금법은요. 여러분들이 감가 수정 방법 하게 되면 자, 3가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기억나시죠? 이때 상환기금법의 특징은요. 이런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첫 해에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요. 매년 감가액에 빚금, 친금만큼 뭘 고려합니까? 복리이자. 그래서 복리이자 고려해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에 일정한 복리이자를 고려한 것이 바로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럼 이때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한 것인데요. 상환기금법과 똑같은 말이 바로 감채기금법입니다. 따라서 감가율은요. 상환기금률 또는 감채기금률입니다. 따라서 이때 감가액은요. 바로 감채기금계수가 돼요. 3가지가 모두가 감채기금이죠. 정답 1번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44번요.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예요. 복잡합니다. 계산 문제니까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뭘 묻죠?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개수가 4개 나와요. 2년의 일시불 현가계수 0.85, 2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는 1.75, 3년의 일시불 현가계수는 0.80, 3년의 연금 현가계수는요 2.48이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표가 쭉 나옵니다. 1년, 2년, 3년 후까지는 각각 100, 100, 100 들어오죠. 4년, 5년은 각각 300, 300 두 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는요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요. 자, 그래서 그림 그려봐요. 그림. 자, 이 문제는 그림을 안 그리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해 1년에 100만 원 들어오고요. 또 100만 원, 100만 원 3번 들어오고요. 4년 후 300만 원, 5년 후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100, 100, 100 3번 들어오고 300, 300 2번 들어옵니다. 이것이 모든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구하시오. 돈의 흐름이 1개, 2개잖아요. 계산 2번 해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쉬운데요. 2번 얘가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잖아요. 2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구합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자, 1번은 쉬워요. 자, 100, 100, 100 3번 들어왔다.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 매년 100만 원씩 3번이잖아요. 이것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에서 기간 몇 년? 3년.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금액 곱하기 공식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 3년입니다. 괄호에서 연금 현가 3년짜리가 얼마 나와 있죠? 2.48이죠. 248만 원입니다. 1번은 쉬워요. 자, 2번이 복잡한데요. 1번 풀었으니까요. 1번은 지워버릴 거예요. 안 지우면 헷갈려요. 지워버립니다.
이제 4년 후 5년에 300이 두 번 들어왔잖아요. 이것의 모든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림 보니까요. 300이 5번 들어왔어요? 두 번 들어왔어요? 두 번 하면 연금이 두 번이잖아요. 연금이 두 번. 그러니까 요만큼 두 번이 뭐 연금 현가입니다. 몇 년? 2년. 다시 이때부터 이만큼은요. 연금이 아니고 뭐 일시불의 현가입니다. 몇 년? 3년. 총 5년 가운데 연금이 두 번이고 나머지 모두가 일시불 현가로 땡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금액 곱하기 공식입니다. 금액 300만 원이죠. 자, 곱하기 연금 현가 2년. 다음에 일시불 현가 3년입니다. 그러면 개수 찾으니까 연금 현가 인자리가 얼마 나와 있죠? 괄호 1.75죠. 일시불 현가 3년짜리가 얼마? 0.8이죠. 다 풀었습니다. 300만 곱하기 0.8 곱하기 1.75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420만 원 나올 거예요. 전체 현재 가치는 더해주면 되죠. 668만 원입니다. 정답 668만 원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쭉 주면서 푸는 계산 문제는 오늘 처음 푼 거 아니죠? 여기 아마 6월 달에요. 계산 특강절에서도 이 문제를 비슷한 거 풀었습니다. 자, 오늘 또 풀었고요. 요거 지난주도 안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풀었고 앞으로 9월 달에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풀었지? 한 번, 두 번, 세 번 푸니까 이제 눈에 익어지잖아요. 그런데 세 번 풀었다. 아직 깜깜하게 모르겠다 하면 지금부터는 포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알겠다면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자, 45번입니다. 영업수지 흐름이죠. 오피스 빌딩에 현금 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요. 매각 시점이죠. 매각은 뭡니까? 지분 복귀예요. 매각 시점은 이거잖아요. 자, 영업수지가 아니고 지분 복귀. 매각 시점은요. 예상 매도 가격에서 매도 가격이죠. 여기서 매도 경비 빼고요. 그러면 순매도 가격. 은행의 빚가짜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즉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입니다. 매각 시점은요. 매각.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 1번 질문 볼게요. 매각 시점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죠. 얘가 있단 말입니다. 얘가 금액이 얼마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얘가 있으면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당연히 A가 커야 되겠지. B니까 그죠? 얘는 크고 얘는 작대 말입니다. 요 문장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흐름은 총 매각 때보다 당연히 작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질문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 시험에 계속 나와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회수 불가능 임대수입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유효 총소득은 선영업소득보다는 일반적으로 큰 편이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선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와 동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선영업소득과 세전은요. 서로 이렇게 같을 수가 있다. 어떨 때요? 부채가 0이면 같아지겠죠. 그래서 동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정답 4번 틀렸고요. 46번입니다. 46번. 영업수지 산정함에 있어서 가능조수도 기준으로 할 때 공제 또는 가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문제는 뭐 묻죠? 자,
가능 조수도 기준일 때 이때 공제한다, 가산한다. 요거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것, 요거 아닌 것 묻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2번요. 기타 소득은 여기서 가산하죠. 예, 해당됩니다. 3번요. 공시가 불량부채는 여기서 빼잖아요. 가능 관계되죠? 맞습니다. 3번요. 부채 세비세는 여기서 빼니까요. 역시 공제 항목 맞습니다. 5번요. 재산세는 어디 들어가죠? 영업 경비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역시 가능해서 빼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는요. 여기서 빼니까 맞는 거잖아요. 모두가 가능수록 기준 맞습니다. 1번 틀렸는데요. 미상한 저당 잔금은 여기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지. 여기서. 그러니까 정답 얘가 틀렸습니다. 얘는 매각 흐름이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47번요. 오피스 빌딩에 순영업 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는 것. 다시 묻잖아요. 순영업 소득 계산에서 여기서 요거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묻습니다. 1번요. 임대료 수익 어디 들어가죠? 가능 조소득에 포함되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공실은요. 여기서 빼니까 해당됩니다. 3번은요. 주차료 수입은 기타 소득이죠. 들어가고요. 4번요. 화재보험료는 경비에서 빼잖아요. 들어가잖아요. 5번요. 이자 비용은 어디? 예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과 거리가 멀다. 이자 비용. 따라서 앞으로도 이 순영업 소득 항목하면서 이렇게 물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자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또는 여기에 속하는 것은 몇 개인가? 아까 박스를 풀었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48번요. 영업수지 계산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암기했죠. 뭐? 공보소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세, 소득세, 감가상각비 경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박스 단어 8개 나왔죠. 포함되면 포함 O가 되고요. 포함 안 되면 X입니다. 기업번. 공실과 불량부채 포함 O입니까? X입니까? X. 니은번 부채서비스세 X. 재산세 O. 관리비 O. 소득세 X. 화재보험료 O. 자본이득세 X. 감가상각비 X.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거 X가 몇 개예요? 5개죠. 정답 5개. 정답 4번 됩니다. 이어서 50번요. A 부동산의 연간 순영업 소득은 얼마인가?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 묻죠?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박스 보고요. 유효 조소득이 8억이죠. 자, 유효가 얼마? 8억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경비만 빼게 되면 순영업 소득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경비만 포함된다, 안 된다. 똑같이 포함되면 O, 아니면 X만 계산하면 돼요. 자, 유지관리비 포함 O다, X다. O. 화재보험료 O. 감가상각비 X. 부채서비스세 X. 소득세 X. 수수료 O. 전기료 O. 재산세 O. O만 다 더해주면 돼요. 유지관리비 2억 4천, 화재보험료 500, 수수료 800, 전기료 900, 재산세 2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억 8,200 나오죠. 다 풀었네요. 순영소득은 5억 1,800입니다. 정답 5억 1,800입니다. 5번이죠. 다음에 51번은요. 세후 현금 수지인데 얘는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풀어봤죠. 기출문제. 그런데 51번은요. 지문을 차례대로 숫자를 줘요. 아주 착한 문제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봐 주시고요. 문제 53번 봅니다. 53번. 다음은
영업 소로세를 산다는 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 괄호 기업번과 니은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죠? 자, 첫 번째는요, 안개죠. 뭐 순대감이 해서 첫 번째 괄호 기억번은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는 더합니까? 뺍니까? 빼죠. 빼기 이자 비용. 두 번째는요, 안개죠. 뭐 세대 원감. 세대 원감. 해서 니은번은요, 원금 상환이죠. 원금 상환은 더하기죠.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이자 지급분 빼기가 되고 원금 상환 플러스입니다. 정답 3번요. 자, 문제집은요, 여기까지 문제 모두 마치겠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요, 별도로 실전 테스트 문제를 따라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